예, 방금 소개받은 이일학입니다. 어, 제가 오늘 부탁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임상가로 레지던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기보다 학생들과 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에 해당하는 인문사회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을 의과대학 교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한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에서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할 것인가, 교수로서 책임을 어떤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들은 좀 느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완고한 측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제도 자체는 굉장히 변화가 느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교수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의료 전문성의 보루로서 교수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도 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도 저도 아닌 물은 말을 하기 쉬운 입장이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말 내지는 꼭 요긴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던 조언이에요. 교수 버릇 아저씨 기질을 발휘하지 말아라. 아는 척하지 말고 명령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 잘하고 많이 들어라. 또 가능하면 듣고 이끌어내고 또 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찾아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인 교수로서 또 어떤 이들은 교수인 의사로서 이제 우리 모두가 또 교수들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행동,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경험하고 또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과 사고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상대의 의중을 읽어내야 되는데 상대가 의중이 뭔지를 모르겠는 사람이랑 상대를 해야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펜은 얼마 남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상대가 판을 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야 하니 무척 답답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일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가,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교수들이 교육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애정을 쏟고 또 얼마나 특히 이제 지금이 교육과정이 개편된 첫 해, 두 번째 해가 되고 있어서 도입이 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게 엎어질 판이 돼버린 거죠.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학교의 목표이고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의과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과대학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 자신이 수립한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압력 내지는 지시, 외부의 어떤 가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성과, 졸업 역량, 그리고 좋은 의사, 좋은 연구자,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고 상대 사회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행동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선택을 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것에 맞춰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고 느끼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학교가 지금껏 추진해왔던 교육에 대한 헌신이고 또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세 차례 대규모로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고 그 각각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마다 점점 참여하는 교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굉장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향하는 바를 아주 강하게 끄집어내고 그 강하게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교수들 싸우기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상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대학이 무엇을 지향하는 바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30가지, 40가지씩 교육 목표를 만들고 그게 자신의 수업 과정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찾아서 적어 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증거해왔고 이 복잡한 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엊그제 나왔던 성경서 안에도 들어있듯이 하나가 어긋나면 전부 다 어긋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굉장히 꽉 짜여져 있고 아슬아슬하게 묶여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학생들조차도 그냥 한 과정을 빠뜨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슬롯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롯 안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또 교수들이 시간을 내고 또 그런 시간을 내는 교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든 무엇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지난 3달간의 경험은 좌절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 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투자했던 관심과 이런 여러 가지 정열들, 학생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학생들이 교수를 피하고 내지는 학생들에게 이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상황,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저는 이제 어제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홍승훈 교수님 말씀하신 학습 공동체 학생들을 구태여 불러냈어요. 그걸 구태여 불러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학생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한편으로 이것이 적절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 좌절감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위한 준비, 학교가 해왔던 많은 시설 투자, 시간 투자, 직원, 인력 이런 모든 투자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아슬아슬하게 충족되는 이것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교수들이 투자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수들은 추가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교수가 돼서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가 되면 첫 해 16시간 수업을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를 내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채워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거기다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교육이 또 학생들과의 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우리가 저 학생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큼 가깝지 않았네? 이런 생각들 또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민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을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로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보수하고 채우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직업성은 자율적인 전문가 집단이 정하는 전문직 표준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엄중한 가치, 자격 기준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다그치고 때로는 못살게 굴어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학생들과 공유하는 가치이고 환자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의 연장선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자들이 이렇게 된 배경은 앞서 장성인 교수도가 잘 설명해 주었지만 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는 수단수탁의 비유대로 질병의 왕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고 어떻게든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나갈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늘 있어 왔듯이 이 안내 과정은 항상 어렵고 충분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로 이어지고 실패를 예견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방편인지 아니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필수 의료 패키지들이 정부는 이런 말을 사용했지만 정말로 의료인들에게, 의사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사들은 고민을 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서로 상의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휴학계를 낸 학생들을 또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LC 지도 교수들이 면담을 하고, 이어서 우리 학교는 또 학생 마인드 케어 센터라고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또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진정으로 압력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 고민들을 고민하고 동의하고 학생들을 지켜야 되겠고 학생들이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이익을, 환자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정부가 내놓은 정책 사이의 갈등에 결국 가장 어리둥절하고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와 정부가 싸우면 환자들은 길을 잃고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현실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고 이 상황이 결국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잘한 일일까? 환자들이 가도 되냐고 물어볼 때 저희 부모님도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아버님이 진료를 받으시는데 늘 궁금해하세요. 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시고 또 어떤 이들은 연락을 합니다. 치료받고 새로 무슨 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신원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알아만 주세요라고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의료라고 하는 또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에게 위협으로 경험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의 위협이 되었냐 하면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들을 몰아갈 때부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의견 제시를 형벌과 규제로 누르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통제되는 존재로 상대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그냥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집단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되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의견이 항상 고민을 하고 나는 사실 교수라고 하는 것 또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율성인데 그것이 행사되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면서 전문직의 본성에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썼던 메모였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몰아가고 만들어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왜 교수들이 나섰는가? 결국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비대위는 특별히 그걸 목표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동의가 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에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자발적이고 또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엇 프리드먼이 의료 전문직에게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을 합니다. 의료 전문직이 어떻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 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들의 전문 직업성 그리고 이해를 기반한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기준과 도덕과 가치에 대한 자율성이 전혀 다른 세 번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세 번째 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유시장 논리도 아니고 국가의 관료주의도 아닌 가치와 그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의정사태로 분명히 무엇인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좋은 것을 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한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중간에 서는 사람은 항상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될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냥 어줍지 않은 정의감에 나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람시가 우리의 상황 내지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옛것은 죽어가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옛것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합의체계,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새로운 의료 모습들을 도리어 끌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엔 적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들이 이 상황에 나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폴리페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또 무엇이든 주도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중재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겠고, 또 교수들이 그 숙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공의들, 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